언제부턴가 상생, 서로가 사는 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오곤 합니다. 상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나란히 서로 기대고 있는 게 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상생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태어날 때는 굉장히 나라는 것이 크게 지탱하고 있는 이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기생한다, 기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기생력이다, 기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게 되면 점점 이 힘이 세져서 부모가 하기보다는 주위에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려는 힘이 커집니다. 그것은 이 오른쪽 사람 인자, 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훨씬 커진다. 이것을 저는 자생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혼자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지탱해 주던 것들이 좀 작아지고 내가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상생하게 되는, 서로가 적당한 크기로 서 있게 되는 이러한 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너무 빠르게 독립을 시키려고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존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보호해주면 또한 자립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30이 넘고 40이 돼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생력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경제학을 젊은 시절에 공부할 때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전에는 좀 테두리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경쟁력이 있어질 때까지는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 보호막과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쟁할 수 있게 당당히 공동된 경쟁 기업으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생력이 있은 뒤에 자생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은 뒤에 상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아직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돌볼 때 언제까지 내가 의지하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부터 자립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테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화로운 상생력이 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생력을 적절하게, 그리고 자생력을 적절하게, 그 이후에 상생력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